여깁니까? 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연희는 고개를 흔들고는 문이 유리를 통해 안쪽을 살폈다. 여려 보이는 한 소녀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멍한 표정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커튼을 쳐놓은 탓에 빛이 거의 차단돼 아이의 모습은 흐릿하게 보였다. 항상 저 상태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애가 범인에 대해 아는 것 같은데 통 입을 열지 않으니 저희도 죽겠습니다. 사건 이후로 말이 없단 말이죠? 네. 저도 말을 걸었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연희는 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 채 소녀를 응시했다. 유리 너머의 소녀는 입을 앙다물고 있어 제법 고집이 세 보였다.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아요? 형사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소녀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님께서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죠? 네. 그날 이후로 아빠도 안 만나려 해요. 그런가요? 이번에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애에게 화난 건 아닐 거예요. 아무튼 애 아빠도 슬픔에 빠져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던 연희는 뭔가를 결심한 얼굴로 심호흡하고 도어를 열었다. 분명 소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온 연희는 소녀를 힐끔 쳐다보고는 커튼부터 걷었다. 그러자 소녀가 침대에서 내려와 커튼을 치고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연희는 증오를 담은 표정에 머리끝이 주뼛거릴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애를 썼다. 하지만 언뜻 보이는 소녀의 반응이 연희에게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할 순 없었다. 상처 입은 소녀를 그냥 둘 순 없었다. 그날 이후로 연희는 계속 소녀를 계속 방문해 커튼을 걷고 침대 가까이 앉아 책을 읽었다. 소녀는 처음엔 그런 행동에 커튼을 다시 치곤 했으나 이내 포기한 듯 침대에 앉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소녀는 불안한 시선으로 연희를 자꾸 힐끔거렸다. 연희는 그럴수록 더욱 모른 척하며 책을 읽거나 서류를 보곤 했다. 소녀는 처음엔 불안한 듯 흘깃거렸으나 날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호기심이 얼굴에 어렸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연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실로 들어와 커튼을 열었다. 열지 마세요. 사흘이 지나서야 듣는 소녀의 목소리는 뜻밖의 경쾌하고 듣기가 좋았다. 왜? 그냥 햇빛이 싫어요. 소녀가 입을 열자 연희는 의자를 끌어 그녀 가까이 앉았다. 나랑은 얘기할 거니? 너 말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냥 모든 것이 싫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특히 내가. 그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 소녀는 고개를 들고 연희를 보며 초점을 맞추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또렷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본 사람은. 소녀의 눈빛은 맑았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너무 맑아 반짝였다. 연희는 소녀와 시선을 맞추며 입가를 조금씩 일그러뜨리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뭐니? 난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단다. 연희의 물음에 소녀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런 소녀가 안타까웠던 그녀는 침상 옆으로 다가가 이불 위에 놓인 손을 잡았고 그녀의 행동에 놀란 소녀는 흠칫하면서 손을 빼려 했으나 그럴수록 더욱 꽉 잡았다. 연희의 노력이 그녀에게 전달된 것일까? 소녀는 한순간 멈칫했으나 곧 눈을 그대로 마주 보았다. 이름이 뭐니? 송설인. 달이 유난히도 밝았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부드러운 연희의 목소리라 설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녀는 뭔가에 홀린 듯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응시한 시선을 고정하고는 살며시 입을 열었다.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소녀는 그날을 떠올리는 듯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더니 말을 멈추었다. 차마 말하기 힘든 듯 숨을 꼴딱 삼켰다. 밝은 달과 반대로 뒤쪽에서 뭔가가 휙하며 제 손을. 그렇게 이어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연희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로서 꽤 많은 사람을 상담했고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녀린 소녀가 힘들게 내뱉는 그날의 일이 연희를 힘들게 했다. 소녀에게 입대어 그녀가 된 것처럼 가슴이 저려왔다. 순식간에 휘리릭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옷이 찢어지고 얼굴은 얻어맞아 퉁퉁 부었죠. 이야기를 마친 소녀는 벌겋게 눈이 충혈되었고 눈물이 뺨을 적시고 있었다.
연희의 눈에는 머리가 산발로 풀어헤치고 멍든 얼굴에 교복이 찢어진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직 여물지도 못한 어린애가 재물이 된 것 같아 안타까웠다. 연희는 손을 뻗어 아직도 흥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소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등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녀가 끌어안아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던 서리는 연희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조금씩 동작이 잦아들었다. 마침내 완전히 행동을 멈춘 그녀는 연희의 품속에서 온기를 느끼며 엉엉 소리내며 흐느꼈다. 그래. 울어. 실컷 소리내서 울어. 그리고 그 일은 털어내버려. 연희의 말을 이정표 삼아 소녀는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옷 앞자락이 완전히 젖을 정도로 울었다. 소녀의 어깨 움직임이 조금씩 잦아지며 훌쩍이는 횟수가 줄더니 완전히 멈췄다. 이제는 진정된 모양이다.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놈이 잘못한 거야. 괜찮아. 넌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 반복되는 연희의 괜찮다는 말이 서서히 소녀의 마음으로 파고들었다. 연희는 소녀가 조금씩 그 일을 털어내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느꼈다. 그리고는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정해. 그날 있었던 일을 확실히 말해줘. 그놈을 잡아야지. 다음엔 너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연희의 품을 빠져나온 소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벌겋게 됐고 눈엔 핏발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연희는 소녀를 똑바로 의식하면서 그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씩 흔들리더니 결국엔 맑은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형이 돌아가고 형주는 바에 혼자 남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누나의 결혼식으로 떠들썩했던 기분도 바에 혼자 남게 되자 어느새 사라졌다. 형주는 술잔을 들고 발을 한번 후어보았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바는 주말의 분위기에 취해 흥청거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혼자 바에 앉아 술을 마시는 형주만이 동떨어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그의 누나는 자유로웠기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매슈는 그의 누나를 끈질기게 유혹에 결혼에 골인시켰으니 대단한 남자임이 틀림없었다. 형주는 술잔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던 누나와 매슈를 떠올리고 입가를 느슨하게 휘었다. 그때 형주는 누군가가 그의 옆에 앉는 인기척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미인이 앉아 있었다. 웨이브진 머리를 어깨에 찰랑거리는 여자는 인형처럼 아름다웠다. 형주의 느긋한 미소가 그녀를 보는 순간 사라졌다. 바텐더를 향해 화사한 미소를 짓던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 순간 형주와 시선이 마주쳤다. 형이 돌아가고 혼자 술을 마시던 형주는 취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그 정도로 여자는 예뻤다. 형주는 검고 깊은 그녀의 눈동자에 빠진 듯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눈앞에 미인을 발견하자 조금 전까지 섭섭하고 쓸쓸했던 기분은 어느새 달아나고 없었다. 형주는 흥미로운 시선으로 여자를 응시했다. 얼마나 쳐다보았을까? 그의 거침없는 시선에 여자는 불쾌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순간적으로 머쓱해진 형주가 술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자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다. 술 한 잔 사주시겠어요?